안녕하십니까. 오늘이 1월 20날입니다. 절기상 대한이라고 하고요. 큰 추위입니다. 소한 추위가 지나고 대한 추위가 지났으니 이제 2022년에 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저도 이제 넉가래라고 하는 눈 치우는 기구와 또 빗자루를 새로 하나 샀는데, 매년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요즘에 최근 들어서 그래서 눈 치우는 도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한추위였다겠지만 바닥에 그 남은 눈들이 많이 이제 얼어붙어서 미끄러운 것들을 좀 느끼게 됐었고요. 운전하는데 약간 좀 불편한 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또한 또 염화칼슘이 요즘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뿌려져서 바닥에 있다 보니까 도로 차가 가는 공간은 많이 녹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차가 좀 지저분해서 약간 좀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제 봄이 되면 제일 바쁘신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이제 농민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몇 년 전에 논농사를 한 몇 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면, 지금 영기민면에 농토가 한 1000여 평이 있는데, 제가 이제 벼농사를 몇 년 졌습니다. 몇 년 져서 보니까 수익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1000여 평,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논농사를 졌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수익률을 계산하다 보니까 수익금이 한 저한테 125만 원 정도가 현금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계산상에 이제 종자대, 또 비료대, 그다음에 퇴비대, 그리고 논을 또 삶는 그런 기구들을 여러 가지로 다 하다 보니까 저한테 떨어지는 돈이 선저평에서 125만 원 정도의 수익률이 생기더라. 야, 이거를 가지고서는 농민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당분간 논을 이제 좀 쉬고 인삼을 짓도록 인삼 농가 짓도록 이제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국가 안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의 미래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식량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쌀 농사만 봤을 때는 자급률이라 하죠. 생산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거로 계산했을 때 2017년 그 추산 보니까 103%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자급률이. 쌀이 좀 남는 거죠. 또 일반 그 식량들을 다 합치면 48.9%가 돼서 한 50% 가까이 되는데, 곡물로만 따지면은 23%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기르고 있는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사료를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자급 자체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우리의 식량을 보호해서 농사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의 평균 1년 동안 수익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대통령 후보님들이 많이 공약 중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 한 사람당 한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주자. 그러면 4명의 한 가구라고 하면 3, 40이 120만 원 정도 되면은 한 가구가 잘하면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그렇게 30만 원씩을 주는 만한 국가에 돈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간접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좀 꽤 있다 그래요. 저도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뭐 비료 지원비라든지 퇴비 지원비, 또 이렇게 이제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거 질 때 보조금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충분히 한 가구당 한 1,1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 간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농민들도 충분히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겠나 하고 저도 이제 어떨까 하고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1년에 2,500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약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북유럽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북유럽이 한 4천에서 한 5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해줘서 농민들이 스스로가
그 농업을 영위하게끔 그렇게 보조를 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못하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소득 사회본부에서 그런 계속 일을 해 왔습니다. 일을 해 왔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벌써 한 14세기, 15세기 때부터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있으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주지 않겠냐라고는 그런 주장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실현하지를 못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대통령 후보께서 그래도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농민들, 청년들, 일반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해줘서 좀 사는데 좀 불편함이 없게 하자는 거입니다. 안 했던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전체로서 지금 그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드리고 저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들을 안 해봤을 뿐이지 해니까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갖는 것도 전 느낀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삶의 바탕에 좀 충분히 배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아주 명확하게 농민들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들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농촌 현실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득 배당이 된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지원하고 또 그렇게 드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다면 농민들한테 기본적인 수당이 지급이 된다면 저는 그분 더 많은 열광하고 또 많이 지지하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월 20일 대한날씨로 시작을 해서 농민들의 삶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